비트코인은 사실 장기 투자입니다. 날씨는 예측할 수 없지만 계절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세상학개론입니다. 비트코인의 11년 역사상 세 번째 반감기가 2,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시기가 왔는데 아직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쉽게 말하면은 코드예요. 전 세계 수많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저장하고 비트코인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일어나는 비트코인 거래들을 그 10분마다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블록체인에 붙여서 박제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공짜로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뭔가 보상이 있습니다. 이 일을 가장 먼저 해내는 사람한테 새로운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상으로 주는 거예요. 한 블록마다 계산 빨리하기 대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채굴이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은 그 일정 주기로 한 2000블록마다 그 이 계산 빨리하기 대회의 주기가 10분 정도 되도록, 그러니까 한 블록이 생기는데 약 10분 정도 되도록 계산 난이도를 조절해요.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라 하면 이 10분마다 끊임없이 생기는 그 새로운 블록을 가장 먼저 계산하는 채굴자한테 그 주어지는 보상인데, 이 계산은 사실 비밀번호를 0000부터 999까지 대입해서 푸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실상 복권을 긁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려면 빨리 여러 개의 복권을 동시에 긁을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이렇게 운 좋게 채굴에 성공해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은 채굴자는 그 비트코인을 시장에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전기료나 채굴에 드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그 채굴 보상으로 나오는 새로운 비트코인이 10분마다 시장에 계속 풀린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반감기가 지나면 한 블록마다 수여되는 이 상금,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 보상량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10분마다 풀리는 새로운 비트코인의 공급률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매년 2조 원의 화폐를 찍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년 어느 날부터 1조 원씩만 화폐를 찍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은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서 베네수엘라처럼 휴지 조각이 되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반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점점 적게 찍어내면은 그 돈의 가치는 점점 올라간다. 그러니까 돈을 찍는 속도를 반으로 줄이면 인플레이션율도 반으로 줄어든다. 다르게 말하면 비트코인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 비트코인 공급률의 변화는 결국 그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 비트코인은 애초부터 의도적으로 희소하도록 만들어진 재화, 자원, 자산인데 비트코인이 희소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들기가 어렵다. 일단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1년에 웬만한 개발도상국과 비슷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돈처럼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유지하는데 채굴자들이 엄청난 시간과 전기와 컴퓨팅 파워를 소모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공급량이 유한하다. 비트코인의 개수는 2100만 개가 최대입니다. 사실 0.0000000 1 비트코인, 이렇게 1억 분의 1 비트코인까지 1사토시 이 단위로 나눌 수가 있지만 편의상 몇 개라고 부를게요. 지구 안에 묻혀있는 금의 양이 정해져 있듯이 정해진 속도로 천천히 들어서 2100만 개가 된 후부터는 신규 공급이 사라집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인정하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수요는 늘어난다. 그런데 공급이 아주 천천히 늘거나 오히려 점점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한 개당 가격은 오르게 되겠죠. 그 세 번째, 공급률이 줄어든다. 21만 블록, 약 4년마다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 시장에 유입되는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처음 생긴 2009년부터 2012년 말 첫 반감기까지는 그 채굴 보상이 50비트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10분마다 50개의 비트코인이 새로 시장에 유입되는 거죠.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이 발행될 수 있는 최대 공급량 2100만 개 중에 1050만 개가 이미 그때 다 채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그 반감기 이후에 16년 반감기까지는 2100만 개 중에 50%가 남았죠. 그 50% 중에 반, 25%가 525만 개가 채굴이 됐고 4년 동안 2012년 전에 채굴된 1050만 개를 합해서 총 1575만 개, 그러니까 총 공급량의 75%가 8년 만에 시장에 풀렸습니다. 2016년부터 다음 달 있을 반감기까지 또 4년 동안 12.5%가 추가돼서 지금까지 87.5%가 채굴된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다음 달 반감기 이후부터는 10분당 6.25개의 비트코인이 채굴될 거예요. 예전 어릴 때 수학 문제들 중에 제논의 역설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할 때 결승점에 이렇게 도달하기 전까지 반 지점까지 도달하고 반 지점까지 도달하고 이후에 그 사이에 반까지 도달하고 그 사이에 반까지 도달하고 그 사이에 반, 그 사이에 반, 이런 식으로 처음에 엄청 많이 채굴이 되고 그 다음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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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100 몇십 년까지 채굴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거의 90%가 되긴 했지만 그 2100만 개를 다 채우려면은 채굴 속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2100년, 100 몇십 년이 될 예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반감기라는 게 시기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프로토콜에 따르면은 그 21만 블록마다 반감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1만 블록이면 한 블록당 10분이니까 210만 분.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3.9954년이니까 약 4년이죠. 비트코인이 나온 지 11년이 넘었는데 이번이 세 번째 반감기고 날짜는 다음 달 5월 11일, 12일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이게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끼치느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차트도 볼 줄 모르지만 투자는 잘해요. 미래를 예측 못한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라는 말 대신에 지난 11년 동안 두 번 있었던 이전 반감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11월 첫 반감기, 그러니까 2012년 7월 첫 반감기가 오던 전해, 그러니까 2011년 6월쯤인가 비트코인의 고점이었어요. 처음에 뭐 피자 2판 시켜주면은 비트코인 10,000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 사람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비트코인이 실크로드라는 그 웹사이트에서 마약을 거래하는데 활발하게 쓰인다 이런 글이 올라오고 나서 한 개에 거의 $30, 30,000원 수준까지 갔다가 그 FBI가 실제로 이제 실크로드에 뭐 마약도 사보고 수사를 시작할 때쯤 한 2011년 11월쯤 하나에 $2까지 폭락을 했어요. $30에서 $2. 그게 반감기 오기 딱 1년 전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1년 동안 천천히 꾸준히 6배를 올라서 반감기를 $11 50센트에 통과를 합니다. 거기서도 꾸준히 올라서 반감기 시점부터 4달 반이 지난 2013년 4월 그 $270 2013년 4월 $270라는 역사적 고점을 찍습니다.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2에서 $270면은 135배,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수익률 13,400%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감기라는 확실한 가격 상승 이슈를 계기로 해서 두 부류,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보고 온 투자자들과 대박을 노리러 온 투기 자본, 이게 대거 유입된 효과죠. 이때는 뭐 우리나라 신문에는 뭐 경향신문, 문화일보, 뭐 아시아경제 뭐 이렇게 몇 군데 안 나왔을 정도로 아는 사람이 적었는데, 그래도 그때 처음 비트코인 투자를 경험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럼 2016년 7월 두 번째 반감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반감기 전에 이제 또 엄청난 하락이 있었어요. 2013년 말에 $1,100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2015년 1월까지 쭉 하락해서 $160 선까지, 그러니까 1년 만에 한 80%가 폭락하게 됩니다. 그때 뭐 마운트 곡스라는 대형 거래소가 터지고 실크로드 사이트도 터지고 하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 뒤로 한 1년 반 정도 지루하게 움직이다가 2016년 7월 11일 반감기 날을 $658로 통과합니다. 뭐 2016년 반감기부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꾸준히 올라가서 한 1년 반 정도 뒤인 2017년 말쯤에 현재까지 고점인 $20,074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658에서 $20,074.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12,000% 정도 오른 거고, 반감기 기준으로는 한 30배 정도 오른 거죠. 30배. 그러니까 제 주변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투자를 했고, 뭐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몇 달 뒤에 진입한 사람들은 엄청 많이 잃은 사람들도 있어요. 2018년 넘어오면서부터는 그 폭락장이 돌아와서 12월까지 $3,000로 또한 80% 폭락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점은 한 $7,500 정도가 되는데 2, 3주 뒤에 반감기를 얼마로 통과할지 좀 상당히 궁금하고, 지금 비트코인은 2013년 붐이나 2017년 붐 때랑은 약간 차원이 다른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신문이나 뉴스에서의 위상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온라인 게임머니 정도 취급을 받다가 지금은 뭐 디지털 금, 뭐 안전자산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2021년 붐이 온다면은 2017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뛰어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감기가 지금까지 2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 그리고 반감기라는 변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가격 상승이 반감기 날 바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장기 투자입니다. 날씨는 예측할 수 없지만 계절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거는 비트코인을 조금만 사서 내년까지 한 1년 동안 팔지 말고 그냥 갖고 있어 보세요. 100만원, 1000만원 정도 묶였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제 생각대로 된다면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오세요.